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디순 유형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조 25번. 자, 미니멈이라는 7개의 문자를 모두 써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요거 알파벳이 나오면은 원래 이 7개가 서로 모두 다른 숫자 또는 다른 알파벳이면은 우리가 칠팩을 하면 됐잖아요. 7개라서.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가지순 유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m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세 개 있네. 그치? 또 뭐 있어? i 몇 개 있어? i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n은 하나 있고, u는 하나 있지. 총 7개 되네.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 전체가 7팩인데 3팩, 2팩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한 개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2개부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자, 2번. 양 끝에 m이 온다. 자, 양 끝에 뭐가 오면은 놓고 시작해. 놓고 시작해. 자, 양 끝에 m을 놓으면은 가운데 5개가 남겠지. 그치? 7개에서 2개를 빼니까. 그럼 가운데에 올 수 있는 것이 m 하나 남고 i 2개 남고 n, u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랑 같으니까 5팩을 2팩으로만 나누면 되겠다. 왜냐면 같은 게 i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5팩이 120이거든. 그래서 2 나누면 60이 된다. 자, 5팩이 120인 거 외우자. 세 번째. 자, m이 모두 이웃한데. 자, 모두 이웃하면 뭐라 그랬어? 박스. 자, 무슨 말이냐? m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n. 자, i, n, u. 이 7개를 나열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묶은 거는 하나로 쳐. 그럼 총 몇 개야? 그치, 총 5개지. 그래서 얘는 5팩으로 할 거고 걔를 나눌 거야. 뭐 똑같은 게 i 2개밖에 없지. 괜찮아? m은 여기서 묶여 있으니까 뭐 3팩으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로 봐. 그다음 원래 이 뭐 철수나 영희 또는 ABC를 하나로 묶었으면은 걔네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곱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나열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서로 순서 바꿀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그래서 답은 60이 똑같다. 이해돼? 응. 자,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양 끝에 뭐가 오든 간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27번. A, B, C, D, E에 자, 별표 치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 화살표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이라고 쓸게요. 자, 무슨 말이냐? A, B, C, D, E 5개가 있는데 C, D, 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한대. 자, 봐봐.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바뀌어도 돼. C, A, D, B, E. 근데 C, D, E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 이해돼? 어, A, B와 그 위치는 바뀌어도 되지만 C, D, E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와야 한다는 얘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파악하지 않으면 얘는 굉장히 어려워져. 직접 다 세봐야 하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내가 얘를 자, C, D를 네모로 바꿀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C, D가 들어갈 자리를 네모로 바꾼 다음에 그 네모 안에 그냥 C, D, E를 순서대로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요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네모 3개랑 A, B를 나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뭐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순서대로 C, D, E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문제에서 묻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어버려서 전체가 5팩인데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팩 해서 5 곱하기 4 해서 답이 20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야. 머릿속으로 이런 사고방식 또는 이런 발상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유형으로 외워놓자. 다시 알파벳이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고 순서가 정해지면은 걔네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 쌤은 어떻게 풀었어? 네모칸으로 놔버리고 그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네모칸으로 놔버리고
네모칸과 나머지 알파벳들과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 다음에 그 네모칸에 CD를 집어넣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맨 처음 할 때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은 얘를 같은 문자 XXX로 취급해버리면 될 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럼 28번 같은 거 어떻게 풀어야 돼? C랑 D가 순서가 정해진 거야. A, B, C, D, E 5개를 나열할 건데 C가 D보다 앞에 와야 하니까 C랑 D가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둘 다 XX로 봐버리고 그럼 A, B, X, X, E를 나열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2팩분의 5팩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다시 순서가 정해지면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자, 그 다음 유형 넘어갈 건데 이제 29번부터 자, 최단 거리 얘도 마찬가지로 갓잇순 문제로 풀 겁니다. 자, 천천히 볼게. 자, 최단 거리라는 것은 이거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요 격자 위로만 가야 돼. 그런데 요런 식으로 가는 거는 허용할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것만 허용을 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빠꾸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왼쪽이나 밑으로 가는 건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것은 이 돌아가는 거를 빼고 A부터 B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그 길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이 최단거리 유형이야. 이해돼? 다시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되게 무한히 많아. 무한하지 않지만 엄청 많아.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 빼버리고 최단거리로만 갈 거야. 최단거리라는 것은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A부터 B까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멀어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가디순 유형으로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거냐? 자, 봐봐. A부터 B까지 갈 건데 내가 얘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할래? 하나씩 그려보겠지. 이렇게도 가보고 가보고 가보고. 자, 몇 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직접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곤란하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자, 이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생각을 해볼게. 아무거나. 이해됐죠? 그러면 이 파란색 경로를 갈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A부터 B까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랬지. 그러면 순서대로 써보자. 자, A부터 B까지 간 거는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이었지. 괜찮아? 자, 이번에는 요 경로를 살펴볼게. 최단거리 중에서 요거. 자, 빨간색 한번 해볼게. 자, 위, 위, 오, 오, 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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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 이렇게 되겠지. 자,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건지 알겠어? 얘는 보니까,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가면 되고, 위, 네 번 가면은 A에서 B까지 도달하겠네. 그치? 그래서 오른쪽 6개랑 위 4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그 A부터 B까지의 최단 경로랑 하나하나 매칭이 되지. 다시 요 총 10개를 같은 것을 포함한 10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그 경로들 하나하나가 매칭이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셈이 이렇게 쓴 거는 오른쪽으로 쭉 간 다음에 위로 가는 걸 의미하잖아. 즉 예의 배열들 하나하나가 A부터 B까지의 경로와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경로를 세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을 나열한 경우의 수를 세면 끝나겠지. 그래서 답은 뭐겠어? 10팩을 6팩이랑 4팩으로 나눠버리면은 그게 답이 돼버리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야. 자, 요것도 우리가 배워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발상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개념 수업할 때 제대로 듣고 유형으로 파악하자, 알겠지? 자, 다시 이제 푸는 방법을 쌤이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디순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부터 B까지 갈 거잖아. 뭐 오른쪽에 몇 개인지 세봐. 6개지. 그리고 위로 몇 개 있어? 4개지. 무조건 이 10개를 배열하면은 그게 경로와 일치하기 때문에 최단 거리는 앞으로 총 10개인데 6개 곱하기 4팩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된다라고 문제 풀어버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끝.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자, 2번 별표. 자, 중간에 경유지가 있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거래. 그러면은 내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야지. 요런 거는 해당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무조건 P로 갔다가 거기서 B로 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각할 거야. 자, A부터 P를 거쳐서 B로 간다는 거는 A부터 P로 가는 거 세고 P로부터 B로 가는 거 센 다음에 곱하기 처리할 거야. 다시.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A부터 P까지 가는 거 생각을 해볼게. A부터 P까지. 이걸 여기다 쓰자. A부터 P까지는 자, 오른쪽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 있지, 그치? 그래서 4팩. 그리고 분모에 4팩 들어가고 위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자, A부터 P라는 것은 이 사각형만 생각을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랬을 때 오른쪽 4개, 위 2개니까 걔네를 나열하는 경우는 4팩, 2팩 분의 6팩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계산해 볼게. 약분하면 6, 5 남으니까 1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P에서 B 가는 거 생각해 볼게. P에서 B는 요 사각형을 그리면 돼. 얘는 전체가 4팩인데 2팩, 2팩으로 나눈 거지. 오른쪽 2개, 위 2개. 그치? 그래서 이 계산하면은 3, 2만 남으니까 6이 돼. 따라서 답은 15 곱하기 6. 자, A부터 P까지 15개의 경로가 있는데 그 15개의 경로 하나하나가 6개씩 또 있는 거야. P부터 P까지. 그래서 곱하기 처리해서 답이 90이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중간에 경유지가 있다면 경유지를 중심으로 사각형 2개를 그려서 각각 가지순으로 A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걔네를 곱해버리면 답이 된다. 알겠죠? 좋아. 그럼 3번. 자, 3번 별표 2개. 이번에는 A부터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P를 거치면 안 돼. 이렇게 갈 것만큼 하다가 P로 안 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 얘도 직접 세는 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아, 전체에서 P 경유하는 것만 빼면은 이게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를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 거다. 여사건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P를 거치는 것을 빼는 그런 그 나머지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체가 얘 계산하면은 210이었어. 210이었어. 그래서 210에서 2번 P를 경유한 90을 빼버리면은 120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서 3번만 물어봐. 그러면 결국에 전체를 구하고 P를 경유하는 거 골라서 구해서 그 2개를 빼버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3번 같은 거는 여사건으로 푼다. 잘 기억해 놓자. 그래서 다 전체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P를 또는 Q를 거치는 방법, 그리고 P나 Q를 거치지 않는 방법. 요 3개 결국엔 푸는 방법이 거의 동일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자. 알겠지? 31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 위에 거 같은 문제들이 익숙해지면은 바로 31번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빈칸이 뚫려 있는 같은 거야. 뭐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호수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 호수를 지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 31번 볼게. 자, 얘는 A부터 B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뭐 단순히 이거와 이거의 조합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오른쪽 2번 먼저 가고 위 2번을 가려고 치면은 오른쪽 2번 갔다가 위로 못 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어떻게 생각하냐? 자, 2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자, 2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자, 1번은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검문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상의 피 지정이라고 할게.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 두 가지가 다른 방법입니다. 자, 1번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검문소 설치는 A부터 B까지는 요런 방향으로 가잖아. 그럼 요거의 수직인 이런 방향으로 검문소를 설치할 건데, 검문소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요렇게 검문소를 설치하면은 이 A부터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여기나 여기나 여기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야지. 자, 검문소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갈 때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점들을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가는 그 방향의 수직으로 검문소를 설치해주면 무조건 A부터 B까지 가려고 할 때 이 세 파란색 지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쳐야 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 P, Q, R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다시 검문소라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놓는 것이 아니고 A부터 B까지 갈 때 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놓는 거야.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돼. 그냥 검문소를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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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겹치지 않게 그냥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검문소를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아까는 3개였잖아. 근데 이거는 4개지. 그러면 3개를 구하는 게 빠를까? 4개를 구하는 게 빠를까? 3개를 구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최소 검문소 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괜찮아? 또는 이렇게 해도 돼. 난 선생님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근데 너무 많잖아 검문소가. 그래서 쌤은 요렇게 구해볼게. 알겠지? 하나 둘 셋. 검문소를 이렇게만 설치하고 여기를 P, Q, R이라고 놓을게.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P, Q, 자 다시 A, P, B. 그러니까 검문소를 설치했으면은 그 다음 할 일이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R을 거쳤다가 B를 가는 거. 이 세 개를 구한 다음 더해버리는 식으로 문제 풀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A부터 P는 보자. 자, 이렇게 가.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돌아갔다 갈 수 없거든. 그게 최단 경로가 아니야. A부터 P는 무조건 한 경로밖에 없어. 근데 P부터 B는 요 사각형의 가지수는 하면 돼. 자, 오른쪽 4번, 위쪽 1번이지, 그치?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가로 5개, 가로 4개, 세로 하나니까 전체가 5팩인데 4팩만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P부터 B까지는 오른쪽 4개랑 위쪽 하나, 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가지순으로 푼 거야. 계산하면 얘는 답이 5가 되겠다. 자, 두 번째 A부터 Q까지 갔다가 B 가는 거니까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 다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돼. 위에 문제처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번은 얘는. 그래, 전체가 3개지. 왜 그런지 알겠어? 자, 결국에 변의 수잖아. 오른쪽 하나, 위 2개. 근데 위 2개만 겹치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은 그래, 총 5개지? 오른쪽 3개, 위쪽 2개. 근데 거기서 3팩, 2팩 해주면 되겠다, 그치? 계산하면은 3 곱하기 자 5, 4 남고 10 해서 30이 되겠네. 이해되지? 자, 마지막 A부터 R까지 갔다가 R부터 B니까 A부터 R 가는 거 하나밖에 없겠다, 그치? 그리고 R부터 B는 5개가 있고 그거를 4개로 나눈다 해서 5가 되겠네. 결과적으로 답은 3개를 더한 40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돼. 괜찮아? 자, 그래서 검문소 설치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자, 그림이 좀 바뀌어도 항상 검문소는 이 A부터 B까지 방향의 수직으로 검문소 수가 가장 적게끔 설치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가상의 P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뚫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점선으로 해서 여기를 P라고 놓을게. 이해돼? 없는데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 거야. 가상의 P 지정은 전체에서 P 진함을 뺄 거야. 위에처럼. 즉 전체 A부터 B까지 이렇게 점선을 그려버리면은 전체라는 것은 쉬워지잖아. 전체가 8개가 있고 걔를 4팩, 4팩으로 나눴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뭐? P를 지나는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가상의 P가 없지만 P를 만들어서 P를 지난다고 가정해. 그 전체에서 걔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계산하면 되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5팩을 3팩이랑 자 2팩이랑 3팩으로 나눈다. 이거 혹시 이해돼? 응.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도 답이 40으로 나올 겁니다. 계산은 생략을 할게. 여기서도 다른 풀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풀었네, 그치? 그래서 빈칸이 뚫려 있어. 근데 그 빈칸을 이 점선 같은 걸로 내가 하나만 딱 하나 또는 2개로만 없던 걸 만들면은 구하기 쉬워지겠다. 이럴 때는 가상의 피해 지정이 더 쉬울 수 있고, 왜냐면 검문소라는 것은 보통 3개 이상이거든. 3개를 다 경우에 나눠서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 모두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가디순 유형 대표적인 거를 다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합을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조합들도 배우겠지. 그거를 천천히 익혀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